작년까지는 종부세 엄청 많이 냈잖아요. 뭐 2%, 1%만 냈던 게 뭐 8% 정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다가 뭐 올해는 뭐 아예 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보험료라든지 또 종부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약 한 19% 정도 내렸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집의 시세가 한 20, 30%다 내렸거든요. 뭐 서울이나 수도권, 전국 다 포함해서 집값이 20, 30% 내린 상태에서 정부가 세금을 안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가 한 20, 30% 정도 내렸고, 1가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종부세 기준도 그렇다 그러면 전국에 보시면 한 20, 30% 정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종부세 기준이 2020년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좀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종부세도 이렇게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한 20% 정도 내렸지만 또 공정가입 비율, 보통 우리가 이제 집 시세에 대해서 한 60%, 7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내렸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집을 살 때 내는 게 취득세고,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 내는 게 이제 보유세인데, 이 보유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년 재산세와 우리가 종부세를 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내고 있죠. 최근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한번 만나서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제 한 10년 전에 청담동에 집을 하나 샀는데, 본인은 집을 두 개 있더라고. 강남에 집이 두 개 있는데, 청담동에 있는 라클레시아를 이제 45평을 가지고 있다. 종부세가 1억 나왔다는 거예요. 종부세 1억 나오고, 이제 강남에 한 개 집이 더 있는데, 이제 본인이 아주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레미안이 레클라시아를 찍었는데요. 이게 45평 기준으로 해서 전세를 물어보니까 한 26억 줬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들어가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해서. 뭐 전세는 26억이고 이제 좀 저렴한 지역에서 이제 강남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종부세만 한 1억 2천 이상 나왔다. 워낙에 기준 시가가 높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정부가 공시지가를 한 20% 내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세금 부담도 낮아질 것이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경우도 한 20%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그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좀 부양하는 게 좀 목적이라 그러면 이 재산세보다도 이 종부세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과를 좀 없앤다든지, 또 집에 대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열어준다 그러면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재산세와 종부세 때문에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도 좀 부활을 해서 좀 해야 되겠고,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게 워낙에 발생을 많이 하는 이유도 임대사업자를 없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전체 임대사업자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고 이렇게 전세금을 떼먹는 경우가 없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작용이 나왔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관성하고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23가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초기에는 권장을 했다가 말기에는 완전히 폐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국민들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 임대사업자 제도라든지 종부세라든지 관련된 부동산 세제를 사람들이 집을 못 가지게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지만, 그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 이제 집값 폭등을 한 100% 가져왔고, 전세도 90%나 폭등했습니다. 결론은 정부의 정책이 이런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못 가지게 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많이 가져왔다.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법정 최고금리 20%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25%에서 20% 낮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서민들이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사채 시장은 지금 연 100%에서 연 5000%, 50배까지 이자를 받고 있고, 정부가 그저께부터 100만 원씩 긴급 생계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했더니 수십만 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거의 종료될 시점이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20% 낮춘다든지 또 최저임금 제도를 시간당 10,000원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합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한 달 급여가 한 22만 원 정도 됩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이 폐지를 줍지 않고 100만 원만 받고도 난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다든지 이런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 경제 원칙에 맡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시장 경제에 개입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